자, 사람의 몸통, 사람이 막 이렇게 격하게 움직이면,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상 그게 몸이 전체가 다양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움직이는 부분은 몸통하고, 그리고 골반, 요 두 가지의 그 관계가 좀 다양하게 움직일 뿐이죠. 나머지는 골반하고 다리는 그냥 서로 그냥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팔이랑 몸통은 또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몸통이랑 골반만 다양화를 이해를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좀 그리기가 쉬워져요, 사실상. 그래서 이 두 개만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면은 뭐 정말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몸통과 골반이 다른 위치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어떤 모양으로 그려지는지 예시를 잘 선택해야 돼. 이럴 경우에는요. 뭐 발차기 같은 거 할 때에는 몸통이랑 뭐 몸이랑 이렇게 달라지죠, 방향이. 아니면 주먹질 같은 거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골반은 앞으로 보는데 몸통은 약간 옆으로 보면서 주먹질을 할 경우가 많죠. 그런 거를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하이앵글로, 자, 사람의 머리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림 그리시면서 손목이 아프신 분들, 그리고 막 이렇게 세게 쥐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제가 지금 연필 사용하는 거를 관찰을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본인이 그림을 그리실 때 이 방법을 사용을 해보세요. 전 기본적으로 손에서 힘을 빼면서 그림 그리는 걸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만 손목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림 그리는 거, 이 연필 굉장히 길게 잡고 그림 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항상, 좀 관찰을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본인이 그림을 그리실 때 한 번씩 적용을 하시면서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이제 약간 하이앵글에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목의 도형화가 이런 식으로 위에서 윗면이 살짝 보이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 댓글창을 잘 못 봐요. 잘 못 보는 편이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문의 글을 이렇게 써주시고 나서 얘가 내 글도 안 읽어주네. 정말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막 설명을 하다 보면은 저 혼자 심취해가지고 막 여기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댓글창을 잘 못 봐요. 길게 써주신 댓글창을 좀 패스하는 편이에요. 짧게 써주신 댓글창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한 번씩 다 읽으니까요. 너무 이렇게 막 상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써주시기 바랄게요.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하여튼 자, 이렇게 주먹질을 하면 이렇게 한쪽 팔은 안쪽으로 들어가고 한쪽 팔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오는데, 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팔의 흐름에 따라서, 자, 이렇게 몸통 도형화의 흐름이 정해집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가 그 쇄골의 어떤 뼈의 끝부분이죠.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지고, 여기서 자, 앞으로 내지르는 주먹이니까, 자, 상대적으로 화면과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원기둥의 흐름이 만들어지고요. 또 마찬가지로 원기둥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싹, 싹, 이렇게. 요렇게 됐는데, 일단은 이제 주먹질을 하는 흐름이라면, 이렇게 손 패턴화 활용을 해서 주먹을 만들게요. 손 패턴화를 하면은 정말 뭐 손 그리는 거 정말 쉬워지죠. 그래서 손 패턴화를 꼭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원기둥의 흐름은 얘네들은 또 앞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원기둥의 흐름은 이런 정도의 흐름이 될 거예요. 자, 이 앞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크게 들어가서 이렇게 짧게 가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앞쪽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앞면이 보이고 뒷면은 이렇게 안 보이는 듯한 느낌으로 원기둥을 묘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몸통 도형이랑 골반 도형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몸통 도형은 아래로 내려가서, 자, 이렇게 몸통 도형을 만들어 주세요. 그로우툰 아카데미의 도형화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나는 뭐 루미스 형님의 도형화를 배웠는데 그로우툰 아카데미 도형화는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좋아요.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얘는 이제 올렸기 때문에 팔을 이렇게 옆으로 쫙 뻗어 보시면 알겠지만, 어깨가 약간 올라가줘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살짝 올라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가드를 올리는 손이니까 약간 더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니까요.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이 원기둥의 흐름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원기둥, 이런 느낌으로 원기둥의 흐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원기둥, 저 지금까지 뭐 어떤 특별한 어떤 인체의 해부학적인 요소나 이런 거 쓴 적 없습니다. 그냥 다 도형으로 할 뿐이에요. 도형의 특징,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드를 했으면, 그래서 하나, 둘, 셋, 요렇게 가야 되나? 하나, 또 손가락 패턴으로 이렇게 턱을 가려줘야 되겠죠. 항상 이렇게 주먹질을 하면 턱을 가려줘야 돼요. 네. 그래서 액션 만화 그리시는 분들은 무술 같은 거를 꼭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너무 터무니없게 말도 안 되는 액션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손발 다 벌리고 나는 내공이 있어서 이렇게 해도 다치지 않는다 이러면 뭐 상관이 없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쫙 펼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주먹질을 앞쪽으로 하고 있을 때는 골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힘이 하나도 안 실려요. 골반을 좀 틀어주면서 몸통을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힘의 비중을 좀 앞쪽으로 많이 쏠리게끔 해주면서 주먹질을 해줘야지 이제 체중이 주먹에 쏠려서 앞쪽으로 확 이렇게 지르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골반이 틀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틀어져 줘야 돼요. 이 상태에서 요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틀어져 줘야 됩니다. 자, 골반은 기본적으로 살짝 들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 아래쪽 부분은 이런 식으로. 자, 얘네가 틀어지는데 이 틀어지는데 기준되는 건 뭐냐면요. 틀어지는 방향에 있는, 만약에 얘가 몸통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졌잖아요. 그쵸? 지금 골반이 앞쪽 방향으로 틀어진 거죠. 근데 앞쪽 방향으로 틀어졌으면은 그 틀어진 방향에 있는 허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 골반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먼저 당겨주세요. 당겨주셨다가 이게 막 말도 안 되게 막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엉덩이가. 그래서 정면으로 봤을 때 그냥 가장 자연스러운 부분에 어떤 허리 옆모습을 만든 다음에 그 옆모습을 기준으로 해서 도형을 이렇게 파생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하여튼 자, 이렇게 연결되도록. 자, 이 도형이 아래랑 위의 도형이 그냥 방향성만 바뀐 거죠. 방향성만 이렇게 살짝 바뀐 거예요. 네. 하여튼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인체가 갑자기 화가 난다라고 말씀하시네. 갑자기 화가 난다. 돈을 버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네요. 뭐 하여튼 어 그래요. 어쨌든 자막을 읽으면서 보고 싶으신 외국 팬까지 후덜덜 글로벌 인기. 와, 그러게요. 누가 번역 좀 해주세요.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외국어로도. 사실 한국 사람 아닐까요? 아닐까? 사실 한국 사람이면 정말 너무 못됐어. 근데 외국 분이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몸통이랑 골반의 도형의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 그 그로우툰 아카데미 채널에 가시면 ASMR 중에서 몸통 도형 그리기 ASMR이 있고, 그리고 골반 도형 그리기 ASMR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은 각도별로 몸통 도형 그리는 방법, 그리고 각도별로 이 골반 도형을 그리는 ASMR이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서 각도별로 몸통과 도형을 그리는 방법을 숙지를 해 놓으시면은 요런 거 그리는 데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야 뭔가 ASMR가 교접이 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서야 연결이 되는 부분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몸통 따로 골반 따로 이렇게 연습을 하더라도 얘네가 이렇게 딱 맞아떨어졌을 때 인체의
특징이랑 그리고 인체 도형화가 들어가는 특징들이랑 딱 맞아떨어져서 들어갔을 때 정말 딱딱해 보이고 정말 이게 인체에 어떻게 들어가?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더라도 얘네들이 뭐 얘네 두 아이가 좀 그런 느낌이죠. 도형화를 그냥 따로 떨어뜨려서 그려보면 정말 뭔가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보면은 자, 이게 몸통 도형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그리면 얘는 골반 도형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죠. 이렇게 딱딱해 보이는 애들이 각도 막 엄청나게 각져요. 근데 우리 인체는 각진 데가 잘 없잖아요. 뭐 팔꿈치 뭐 이런 데 빼고 팔꿈치도 접지 않는 이상 각지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각진 애들이 연결됐을 때 이런 부드러운 인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도형화를 연습을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네, 요 상태에서 지금 얘네 골반이 이렇게 골반이랑 몸통이 이렇게 딱 바뀌었어요. 방향이 바뀌었어요.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몸통이랑 골반 중간에 이렇게 척추가 있어요. 그 척추가 뒤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자로 연결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면은 훨씬 더 요런 몸통이나 골반을 연결하는데 이해가 훨씬 더 쉽게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내지르는 쪽에 있는 다리는 뒤쪽으로 물러나고 자, 그리고 내지르는 쪽에 반대편에 있는 다리는 항상 말씀드렸었죠. 정방향과 역방향이 항상 이렇게 교차한다고. 정방향,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방향이 있으면 그쪽에 있는 방향은 역방향으로, 그 반대편 방향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리고 이쪽 앞쪽의 다리도 일자로 이렇게 나와서 방향성. 얘도 방향성을 따지자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애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생략묘사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여기 상태에서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자, 요런 식으로 그려주시면은 어때요? 훨씬 뭔가 움직임이 다채로우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되고 있죠. 자, 여기에 이렇게 골반, 사타구니 이렇게 자 요런 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요 각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있는데 여기는 이제 몸통의 중간이랑 그리고 요 복근의 중간이랑 여기를 캐치를 하셔가지고 요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복근의 위치 연결 또 복근의 위치도 요쪽도 뭐 요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연결해 주시고 돌려 주시고 하시면 돼요. 자, 요런 방식으로 도형화를 조금씩 틀어 가시면서 작업을 해 주시면은 뭐 아무리 복잡하게 움직이는 인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인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인체 도형화는 그동안에 나왔었던 이제 선배 선생님, 선배 강사 선생님들, 스승님들의 어떤 인체 도형화들은 사실 인체의 방향성만을 알려주기 위한 어떤 방침으로서 인체 도형화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몸통을 그리더라도 그냥 이렇게 육면체로 그리고 육면체로 여기에다가 몸통을 적용을 하면은 또 다른 해부학적인 요소가 다시 또 필요한 상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느낌으로 도형화를 그릴 때 굉장히 단순하고 육면체, 완전 그냥 육면체 느낌으로 알려주셨었는데, 이제 그로우톤 아카데미에서는 그거를 조금 더, 약간 더 발전을 시켜서, 이 도형 자체만으로 인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어떤 고안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도형화만 어느 정도 익숙하게 숙지를 해놓고 있으셔도 충분히 인체를 그려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얘도 뭐, 이미 일단 그려놓기는 했으니까, 약간, 진하게 한번 그려줘 볼까요? 자, 여기서 그냥 외곽선만 한번 따보도록 할게요. 그냥 인체를 그리긴 그렸는데 거의 이 상태에서 도형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도형밖에 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인체의 흐름을 이렇게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흐름이라기보다는 외곽선의 흐름이죠. 그냥 도형을 그렸을 당시의 외곽선의 흐름. 여기서 뭐 어떤 해부학적인 근거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뭐 그렇게 강하게 들어가지는 않았죠. 들어가기는 들어갔지만 강하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로우툰 아카데미에서 사용되는 인체 도형화의 특징들을 가장 많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를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외곽선을 그리기만 하면 인체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인체가 바로 이런 식으로 외곽선을 그리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도형화만 그려도 어느 정도 그림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서 정말 전문적으로 자신은 뭔가 나는 근육도 더 잘 그릴 거야 하시는 분들은요, 그 근육 공부를 그냥 따로 하시면 되세요. 이제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하시면 됩니다. 그로우톤 아카데미에서도 어떤 근육 도형화를 기반으로 한 근육 드로잉을 다루기는 다루지만, 이제 여기에서 다루는 거는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파악을 하는 거고, 이제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크로키나 뭐 근육 사진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서 감각을 계속 익혀나가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강의에서는 이런 근육이 여기에 이렇게 붙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실전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근육의 묘사를 하고 싶으실 때는 이제 크로키나 뭐 아니면 운동 선수들의 어떤 인체나 근육이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해부학 서적들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참조를 하셔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시면 훨씬 더 표현력이 증폭되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 질문을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그림자 묘사도 살짝 들어갈게요. 그냥 음영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간단하게만 그림자가 들어가도 확실하게 공간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좋습니다. 자, 요 정도의 느낌으로 드로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인체 도형화는 도형화 자체만으로도 인체의 어떤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형화를 항상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형화 연습할 때 이제 몸통 도형이랑 골반 도형의 움직임이 가장 중심이에요. 사실은 이제 움직임을 만드는 가장 주축이기 때문에 요 골반이랑 몸통 도형을 돌리는 연습을, 그러니까 상호작용하면서 돌리는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한 건 포도인체 중급 강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니까 축약에 대한 개념이랑 그리고 움직임 그리고 무게중심 이런 개념들이 포도인체 중급에서 다뤄지고 있으니까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